7기 제14강 이번 시험 후보 중에 하나죠. 일단 기부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는 사실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기부금 종류부터 해서 이거 너무 좀 고민 좀 한번 해보고 그래요. 일단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행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법정 기부금. 법정 기부금이 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제 알고 있는데 법정 기부금 종류가 얘네들이 이제 법정 기부금 종류예요. 종류만 살짝 한번 찍어볼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 국군, 천재지변, 사립학교에 들어가는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그 다음 또 국립대학병원, 서울대병원, 국립안센터, 지방의료원에 들어가는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그 다음 사회복지공동모금에 대한 적십자사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정기부금이라고 합니다. 천재지변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죠? 불우이웃돕기랑 조심하셔야 돼요. 불우이웃돕기는 지정입니다. 불우이웃돕기는 지정이고 천재지변에 의한 이재민 구호구품은 법정기부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한번 제가 이제 프로그램 잠깐 볼게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건데요. 뭐 요게 시험에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얘가 이런 한도가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한도가 뭐냐면 기준소득 금액이 이제 얘입니다. 기준소득 금액이 여기 뭐냐면 결산서상 당기순 이익에서 입금, 송금 뺀 거에 기부금 전액을 합한 거죠. 그러면 결산서상 당기순 이익에서 이제 입금, 송금을 다 계산하고 나서 여기까지 계산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기부금을 다시 더한다는 말은 기부금 없는 셈 친다는 뜻이에요. 이 기부금을 전액을 더하게 한다는 말은 기부금을 송금으로 보지 않고 일단 기준소득 금액이 나오고 거기에 2월 교선금이 있으면 2월 교선금을 뺀 나머지의 50%가 법정 기부금의 한도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얘 결과 나오고 나서 이 기부금을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부금은 결론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행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모든 입금과 모든 송금이 다 메이드가 되고 나서야 한도가 체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앞에 문제 다 무시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문제 다 무시하고 입금 얼마, 송금 얼마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오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해요.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중에 세무조정 전이다 이 말과 세무조정 후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두 가지를 구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기부금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은 이제 컴퓨터가 계산해 주는데 결론적으로 이 세 개를 다 입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대충 이해만 하시면 돼요. 컴퓨터가 해주니까 결산서상 당기순 이익에 플러스 입금하고 마이너스 송금한다. 거기에 플러스 기부금까지 한다. 아니 아싸리 제가 보여드리면 좋겠네요.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기부금 조정 명세서. 여기 보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그 다음 여기가 뭐 나오냐면 입금산이 나오죠. 거기에 송금산이 나오죠. 거기에 기부금 나오죠. 맞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기준소득 금액이다 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입력을 해야 돼요. 기준소득 금액이라고 하고 조정해보면 여기가 이제 더블 클릭하면 입력이 돼요.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여기가 2월 교선금의 금액을 넣으면 법정 기부금의 한도가 체크가 됩니다. 한도 체크용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고, 이 50%니 100%니라는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소득세에서는 법정 기부금은 무엇의, 즉 소득 금액의 100%로 되어 있고, 법인세만 50%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지정기부금입니다. 지정기부금은 아까 그 기준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뺀 나머지의 10%죠. 그게 되게 한도 자체는 후후후 줄어들었죠. 맞죠? 이 지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팍 찍은 거예요. 퍽 찍은 걸 지정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이죠.
각종 법인, 학교, 공단 등의 비영리 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비. 운영비죠, 그냥. 정 용도의 의미 자체가 찍은 거죠. 지정이죠.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A라는 개인에게 이것도 찍은 거죠. 맞죠? 학교가 하는 것은 이제 법인, 이제 법정 기부금이 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찍어버리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주의할 점, 불의도끼 요거. 불의도끼는 아까 이재민 구호금품이랑 구분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정도 한번 읽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보통 문제에서 법정이다 지정이다 일러주든지 아니면 저도 헷갈려요. 저도 헷갈리는 게 정답이에요. 자, 비지정 기부금.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림 안에 기부금이라고 문제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해서 이제 문제에서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인마는 뭐냐면, 인마 5번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대표이사의 향후에 회비이다. 뭐 향후에 지출한 경비다. 그럼 얘는 기부금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너 기부금 아닌데 너 빠져 하는 거죠. 이거를 즉시 송금 불산입시킵니다. 즉시 송금 불산입시키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 뭐로 처리할까? 상여. 상여 처리해야 돼? 아니면 기사 처리해야 돼? 뭐 이런 건데 제 생각은 뭐 기사 정답은 둘 다 정답 처리해줬어요. 과거 문제가. 그래서 향후에라는 단체가 먹었다라는 그 의미를 부여하면 기사가 맞고요. 이 돈을 대표이사가 먹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상여가 맞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에요. 향후에가 먹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제 생각에 이거는 기사가 맞고 향후에가 먹었다는 즉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상여로 처분하는 게 맞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상여로 처분하면 대표이사의 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사가 좀 더 유리하겠죠. 시험에는 둘 다 정답이 처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 종친회 뭔지 알죠? 뭐 구씨 집안 이런 거, 강씨 집안, 뭐 김씨 집안 이런 거 종친회. 새마을금고 그냥 동네 새마을금고 돈 내는 거고 신용협당조합에 돈 내는 거고 얘는 우리 소득세에서는 얘를 뭐라고 하죠? 정치자금기부금. 사업소득에서는 정치자금기부금이 인정이 되죠. 맞죠? 원래 소득세는 필요경비로 빠지는 것이 맞는데 정치자금기부금만은 뭐로 빠진다? 세액공제로 빠지죠. 세액공제. 110분의 100만큼 세액공제 빠지는데 법인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에서는.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하면 들어봤셨겠지만 정경유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가 붙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정치에게 돈 부여하는 거. 이번에 삼성 걸린 거도 단지고 보면 정경유착이에요. 이 말을 이제 전문용어로 정경유착. 뭐 모든 회사가 사실은 정경유착에 다 이렇게 좀 휩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정경유착에 관련된 글 되게 많아요. 맞죠? 기업인들이 이제 정치랑 이제 결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정당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만. 총동창회 기부는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이쪽이 오히려 시험에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부금이 아닌 애들은 즉시 송금 불산입 시켜줘야 돼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당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오히려 시험에 안 나와요. 오히려 시험에 안 나오고 이론 문제로 나오겠죠. 파란색이 훨씬 중요합니다. 시험상으로는. 지금 요 내용이 다시 확인 쪽 해볼게요. 법정기부금이 이전에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2월 결손금이 몇 년 가능하다고요? 10년이 가능한데 2016년도는 몇 년이 가능했다고요? 14년. 그럼 2014년도에서는 5년이죠. 맞죠? 15, 16, 17, 자 보세요. 18, 19, 20 하고 19년도부터는 몇 년이 가능한 거죠? 10년 동안 가능하고 이때로부터는 5년이 가능했죠. 그러면 14년도의 기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손을 댔죠. 끝났어요. 그래서 2014년도는 이제 끝났어요. 되십니까? 자, 그 다음 2015년도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2020년도 지났죠? 얘도 끝났어요. 이해갑니까? 2016년도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2021년도까지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몇 년도부터 입력을 해줘야 된다? 2016년도부터 입력해줘야 된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책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기부금 2월은 몇 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냐면 10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10년이 가능하다고 따지면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인 2011년도부터 입력하면 되겠네. 5회라고. 2011년도 이전은 3년이었어요. 2월이 3년이 가능했다고. 이미 소멸 끝났어요. 2011년도 끝났고요. 2012년도 끝났고 지금 보다시피 2015까지 끝난 거예요. 2016년도까지 살아있겠죠. 시험 문제에 옛날에 기부금이 뭐 2011년도 것이 있고 2016년도 것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입력하는 게 맞는데 얘는 입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부금 2월은 몇 년도 이후로 입력한다? 2016년도부터 입력을 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년에는 제가 또 수업 어떻게 하겠어요? 2017년도부터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부터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겠죠, 맞죠? 얘는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그래서 기부금 2월 공제는 10년이 맞지만 입력은 2016년도부터 입력해야 된다는 거. 제목에 그래서 지법 16이라고 해놨어요. 지는 지정기부금, 법은 법정기부금. 둘 다 몇 년도 이후 입력해야 된다? 2016년도 이후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잠깐 볼게요. 여기에 보면,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는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기부금이 한도가 있으면, 몇 가지 한도인데, 한도 초과해서 했던 이 부분은 입금 산입 아니죠. 송금 산입 아니죠. 그래서 플러스 해줘야 되는 항목이에요. 저는 얘를 아예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기부금의 의미는 한도를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한도가 법정기부금하고 지정기부금이라고 한다면 법정기부금의 한도는 여기까지고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여기까지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법정기부금은 이만큼을 했고요. 법정기부금은 이만큼 썼고 지정기부금은 얼마만큼 썼냐면 지정기부금도 이만큼 낸 거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 해 이렇게 된다면 지정기부금은 한도 초과됐죠. 그래서 지정기부금은 플러스 항목을 먹고요. 법정기부금 아직 공간이 남았죠. 그래서 법정기부금은 만약에 2월이 있다라면 요만큼을 법정기부금에서만 법정기부금이 2월이 있다라면 여기에 법정기부금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부금 한도초과 2월의 송금산입은 옛날에 한도초과 됐던 놈이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이 항목은 동시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에 법정기부금도 있고 지정기부금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는 요 2월의 송금산입 이 부분은 2016년도 이후 입력해야 한다. 사실은 이 자료를 아까 보고 제가 꿈쩍거렸던 이유가 뭐냐면 16년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16이라는 숫자 오늘 처음 보지만 저는 이것을 2010년도부터 계속 봤어요. 10년, 어떤 해 11년, 12년, 14년 계속 수업을 할 때마다 계속 바뀌는데 올해 여러분들 시험 바로 치기 전의 시험은 2020년도 기준으로 시험 쳐요. 알고 계십니까? 첫 해 시험은 2월에 치는 시험은 2020년 기준으로 시험 쳐요. 그분들한테 제가 꺾었어요. 잘못됐습니다. 2015로 외우세요. 이렇게. 근데 내가 이거 수정했는지 안 했는지 조금 놀래가지고 제가 약간 꿈쩍거렸어요. 여러분들은 16으로 외우셔야 돼요. 16으로 외우셔야 합니다. 혹시 내년에 치실 분은 17로 외우세요. 알겠죠? 매년 바뀌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좀 조심하시고. 이거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 소득세는 100%하고 30%예요. 종교는 10%고 종교외는 20%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여기 법인세법에서는 50%와
뭐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지정기부금은 10%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죠. 플러스 입금하고 마이너스 송금이 다 작성이 되어야 작성이 되는 거 맞죠? 그 외에 한도 체크 때문에 그런 거죠. 별표.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뭐 항상 나오는 겁니다. 자, 어음은 다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얘인데요. 요 중에 일부는 일로 또 들어가요. 일부는 입금산입. 일부가 뭐냐? 입금산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즉시 송금 불산입 하는 거. 아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죠? 비지정 기부금으로 해서 동창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즉시 송금 불산입 처리를 합니다. 즉시 송금 불산입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 더 들어오는 놈이 뭐냐면 어음기부금입니다. 어음기부금은 현금주의예요. 제가 현금주의라고 좀 이해를 해라라고 했던 것이 어음하고 기부금하고 이자 수익 이 두 개는 현금을 받아야 수익 처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현금을 받아야 수익 처리를 기부금 처리를 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즉시 기부금 처리가 안 되고 유보 처리합니다. 유보. 알겠죠? 유보. 아까 총동창회 이런 것들은 기타 사회 유치 처리한다 했잖아요. 기타 사회 유치 처리하는데 얘는 유보 처리하고 시험에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죠.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하는데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는데 어음기부금만은 유보 처리한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법정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 법인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지정기부금은 단체, 공익신탁, 지역, 새마을, 협회비, 조합회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알고 있죠. 법인인 조합이나 협회비에 넣으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맞죠? 기타 주무관청에 주로 사무를 관리하는 청, 북구청, 중구청 이런 데 등록된 조합이나 협회비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죠. 얘가 문제죠. 기타 임의로 조직된 거. 자, 기타 임의로 조직된 조합대회 협회에서는 기부금으로 처리를 한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의제기부금이다 라고 합니다. 의제기부금. 제가 제목을 여기 뭐라고 해놨죠? 이 부분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해놔놓고는 여기서 이 전의 시험에 기부금이 의제기부금이 나왔어요. 제가 안드로메다 문제가 의제기부금이라고 했거든요. 얘가 이제 의제기부금입니다. 나중에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뭐 제목 보다시피 억지로 낀가 맞췄다는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자, 법정기부금은 무슨가에? 장부가에. 지정기부금은 무슨가에? 장부가에. 특이 뭐지? 특수관계자. 그리고 비지정 기부금에 대해서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거. 뭐 이런 건데 요거 시험에 나오면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선입기속 시기는 현금주의에 의하고 현물 기부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현물이라는 거 알죠? 기부를 뭘로 하겠다? 물건으로 하겠다. 그래서 얘가 계속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 해왔어요. 법장, 지시장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법, 장부가액, 지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거. 이렇게. 법장, 지시장, 특비시장 이렇게 되죠. 이번엔 또 법장, 지장, 특비시장 뭐 이렇게 이론으로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기부금은 장부가, 지정기부금은 장부가로 기부금을 처리한다. 특수관계인 지정기부금 또는 비지정기부금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이 생각외로 좀 긴 과목이에요. 이 파트가. 요것도 중요하네요. 욕한 현금주의에 의한다.
그래서 유보라고 처리한다. 무엇을? 어음 기부금을. 그렇게 했죠. 자, 의제 기부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려운 쪽에 나오고, 과거에 제가 수업할 때는 뭐 이거 나오면 그냥 타협하세요라고 했는데 실제 나와버렸어요. 근데 의제 기부금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정상가액이라는 용어를 좀 알아야 돼요. 정상가액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제 기부금 나오면 타협하세요. 좀 어렵습니다. 정상가액은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30% 간격입니다. 30%를 정상가액 범위라고 합니다. 즉 여기까지를 정상가액이라고 해요. 여기까지를 정상가액이라고 하고 저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금액이 이제 저가로 물건을 매입했다. 저가로 양도했다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양도. 그렇죠. 저가 매입은 잘한 거죠. 얘는 문제가 안 되고 얘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가와의 차이로 하는 것은 특수관계와의 거래에서 생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는 시가와의 거래 차이이고 여기서 요렇게 차이로 구는 것은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정상가액과의 차이로 해서 이 부분을 기부금으로 본다가 의제 기부금입니다. 일단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일단은 내용 이런 건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설명 조금 들어갈게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이 지금 PPT에 나와 있죠. PPT에 나와 있습니다. 살짝 한번 보고 와요. 이 부분은 전에 제가 여기 기부금의 자료를 봤더니 어디가 기부금이야? 여기 기부금이죠. 여기가 92회차. 자, 92회차 한번 볼게요, 제가. 뭐든지 이제 문제를 봐야 조금 이해도가 좀 올라가요. 맞죠? 여기 92회차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지금 얘가 이제 문제입니다. 서울시에 보유 중인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의 생긴 유형재산 처분이익 5천만 원. 상속가가 얼마죠? 3억짜리를 시가는 얼마짜리를 6억을 처분이익 5천 원이란 말을 얼마에 팔았다는 거죠? 3억 5천에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제 그림 그려볼게요. 시가 얼마인데요? 6억. 자, 6억에 플러스 마이너스 30%. 그럼 이제 지금 저가 양도한 거잖아요. 마이너스로 갈게요. 30% 마이너스 하면 얼마인데요? 3, 6에 18. 3, 6에 18. 1억 8천 빼면 4억 2천. 그럼 여기가 4억 2천이 되죠. 맞죠? 여기 금액이 여기 차이가 얘가 정상가액이라고요. 이해가죠? 문제 어디에도 정상가액이란 말 안 나요. 나머지는 다 스탠다드한 그대로 항상 나오는 패턴의 문제가 나왔고 여기가 문제예요. 그럼 4억 2천짜리를 얼마에 팔았다는 거죠? 어디 문제에 봐도 3억 5천이 안 나와요. 맞죠? 내가 3억 5천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3억 5천은 잡았어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시가와 30% 빼서 1억 8천을 빼고 4억 2천을 찾아서 4억 2천에서 요 3억 5천까지 계산을 해서 맞죠? 이 3억 5천까지 계산을 했어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얘가? 7천만 원을 기부금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우와, 이런 문제가 다 있어. 이게 보입니까? 7천만 원. 풀지 말라는 뜻이죠. 야, 이거를 어떻게 구해서 끝내야 이 문제 내신 분도 대단하지만 만약에 이걸 대단한 거다 맞죠? 나머지는 다 스탠다드 했어요. 나머지는 스탠다드 했고 그렇다고 해서 6점 다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아마 1점 또는 2점 마이너스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의제 기부금을 한 거고요. 법인이 특수관계자 이외의자에게 지금 누구에게 했냐면 서울시에게 했잖아요. 맞죠? 서울시에게 했고 서울시에 했기 때문에 얘를 법정 기부금으로 본 겁니다. 아마 법정 기부금으로.
여기 보시면 아직 우리가 프로그램을 안 만져봐서 그런데 간주기부금 의제나 간주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주냐에 따라 법정기부금이 되는지 지정기부금이 되는지 뭐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일단 그렇고 어쨌든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특수관계자는 시가와의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특수관계자는 시가와의 관계를 나눌 때 플러스 마이너스 5%였죠.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5%였고 그것이 3억 이상이면 문제가 된다고 했고 이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이라는 말 아시겠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30% 높은 가액으로 사던가 낮은 가액으로 팔 때 그 차이를 기부금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밑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0%라고 해서 여기에 정상가이고 여기에 의제 기부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습니다. 이 문제 나오면 어렵고 특수관계자라면 얘는 이제 치과에서 그냥 차이고 얘는 여기서의 차이고 특수관계자는 여기서와의 차이를 문제점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의제기부 여기까지 설명이 되었고요. 자, 다음 접대비, 대손상각비, 기부금에 대한 거 크게 중요한 페이지 아닙니다. 업무 관련이 있다 없다로 그냥 구분을 해서 접대비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죠. 있다고. 대손상각비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죠. 얘는 업무 관련성이 있으니까 몇 번째인 거죠? 800번대. 기부금은 업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900번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 관련이 있을 때 이야기해요. 있다면 접대비와 대손상각비로 구분을 하고 현재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다면 뭐로 처리한다?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여기 답이 기부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현재 답 요거 적으세요. 접대비, 대손상각비, 기부금 이렇게 적기 바랍니다. 자, 주의. 요거는 한번 입력해보고 제가 주의할 점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주의할 점은 넘어가고 일단 우리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봐야 이제 느낌이 올 거니까. 어디 보냐면 여기 704페이지 한번 열어볼게요. 704페이지. (704페이지고) 회사 코드는 9003. 회사 코드는 9003. 자, 페이지 704페이지에 있는 하단부입니다. 하단부. 손으로 먼저 한번 작성하고, 저랑 같이 할게요. 지금 현재 보이는 여기 있는 4개는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자동으로 불러와지는데, 즉시 성분 불산입 할 거는 즉시 성분 불산입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상, 얘를 좀 조심하라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에서 조금 보면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금 명세서와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시오. 단 이의 내용은 전산 데이터 무시해라. 자, 원래는 입금이나 입금이나 송금은 모든 입력이 다 완료된 이후에 작성이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앞선 문제 때문에 여기 답이 달라질 거니까 앞에 내용 다 무시해라. 항상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문제 1번의 세무조정은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 차감 소득 금액인데 얘가 이거죠. 세무조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여기에 전이라고 써보세요. 자, 지금 결론적으로 이 데이터는 세무조정 전 데이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세무조정 전, 자, 전이고 하나는 세무조정 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무조정 후 데이터다. 자, 두 가지 형식으로 나옵니다. 세무조정 후 데이터다. 뭐 할 거 없습니다. 얘는 할 거 없다. 할 거 없습니다.
세무 조정 전 데이터다. 세무 조정 전 데이터는 반영시켜야 됩니다. 얘가 오히려 얘보다는 위에 것이 어려운 거죠. 밑에 거보다 어려운데 얘가 입금 산입에 플러스 해줘야 돼요. 결론은 이겁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이 문제에 맞는 답으로 제가 적용시켜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에서 국방원금은 뭐죠? 얘는? 그렇죠. 기본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얘는 법. 알겠죠? 법. 얘는 뭐죠? 지정. 맞습니다. 지정. 예. 이 어음기부금 있죠? 얘는 뭐 처리하죠? 송금 불산입. 맞습니다. 유보입니다. 유보. 이재민 구호분품은 뭐죠? 법이죠, 법. 대표자 정치인의 기부는요? 아닌 거를 이렇게 할게요. 비지정이라 할게요. 비지정. 얘는 이제 송금 불산입.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송금 불산입. 얘는 기타 사유유출. 자, 이게 기타 사유유출도 정답이 됐고 상여도 정답이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 얘만 주의하면 시험에 틀리지 않는다. 송금 불산이 얼마죠? 200이잖아요. 맞죠? 여기에 200이라고 조정을 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얘가 조정 후 데이터였다. 조정 후 데이터였다면 그냥 그대로 입력하시면 끝이에요. 이 200만 원이 반영된 거고요. 조정 전이죠. 위 1의 세무 조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반영시키면 플러스 200이 되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 한번 들어볼게요. 자, 프로그램상 이제 여기 법인 조정 누르시고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하겠습니다. 앞서 문제에 따라 좀 문제가 있을 건데 뭐 저랑 데이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얘를 한번 클릭하고 시작할게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저는 저 혼자 여러분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조회를 했더니 이런 데이터가 지금 조회가 됩니다. 자, 이런 데이터 6728571 4빵빵빵빵빵빵이 지금 조회가 돼요. 잠시 대기.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가 6728571하고 여기가 이제 400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랑 화면이 다를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얘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얘를 이제 클릭하니까 불러와지게 되죠. ES에서 쫙 불러와지게 됐습니다. 맞죠? 자, 불러와지가 되면서 여기를 한번 보세요. 됐습니까? 이렇게 됐고, 지금 하단 부분에 대한 여기를 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드리면 이렇게 돼요. 결산사상 당기순이익 더하기 입금산입 빼기 송금산입에 기부금은 없는 척 했기 때문에 플러스 시킨 결과가 현재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 목적상이에요. 나중에 실제 시험 칠 때는 이런 식으로 막 다 분석할 필요 없이 다다다다닥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일단 항목은 여기 어떤 항목이냐면 플러스 항목이고, 여기는 어떤 항목이냐면 플러스 항목이에요. 얘가 맞죠? 그래서 플러스 항목인데 결론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900이 되어 있죠? 흐름만 조금 이해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분석 안 해요. 국방원금은 법이죠. 여기 클릭하시고 법으로 바꿉니다. 자, 바꿨습니까? 자, 이렇게 바꾸니까 지금 여기에 법정 기부금으로 이제 쪼개진 거 보이시죠? 쪼개졌고요. 그 다음 불이익 덮기는 얘는 지니까 그대로 둘게요. 자, 그 밑에 가겠습니다. 이재민 구호금품은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죠. 1,5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어음 기부금이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얘를 법으로 바꾸시고요. 바꾸셨어요? 얘를 1,400으로 바꿉니다.
바꾸셨죠? 자, 아래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나중에 지금 쓰는 이 라인을 지울 거예요. 지울 건데, 시험 칠 때도 적었다가 지우는 식으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4원 하셨다가, 여기에 똑같이 9월 11일, 이렇게 써볼게요. 어음기부금. 자, 그리고 여기에 100이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자, 일단 썼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100이 지금 빠졌죠? 이 100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안에 있죠, 여기. 여기에 있죠, 맞죠? 이 100이 지금 그 밖에 급으로 빠졌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얘가 아까 같은 4,900이었는데, 여기 100만 원 없어졌죠? 이해가요? 이 100만 원 지금 어디에 있냐면, 어디, 그 블랙홀 안에 있어요, 지금 현재. 알겠죠? 얘를 여기로 넣을 거예요. 여기로 넣을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 일단 놔두고, 그 다음 대표이사 정치인에도 클릭하시고, 그 밖이라고 바꾸세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 밖에가 얼마가 됐죠? 200이 되고, 여기가 4,700이 됐죠? 그럼 여기 200을 어디에 넣냐면, 여기 넣어야 돼요. 여기에 200을 넣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F3 눌러볼까요? 자, 지금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음기부금, 엔터. 어음기부금 유보처분함의로 지금 조정 내용이 나오죠? 100만원, 따다당. 그 다음 여기에, 기하서, 기타 기부금. 여기 있죠? 기타 기부금. 여기 엔터 치시고, 100만원, 기타 사회 유출. 됐습니까? 끌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당연한 결과겠지만 여기를 세로 불러오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8728571로 바뀌는 게 보여지죠? 세무조정에서 우리가 입금산행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여기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런데 여기 눌러볼까요? 여기. 자, 여기를 누릅니다. 수정. 누르셨어요? 자, 이제 문제 주어지니까 볼게요. 지금 얘가 수정 전 데이터라고. 그래서, 자, 여기,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그 소득금액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 165.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여기 숫자는 이게 165. 여기 165 플러스 엔터. 됐습니까? 여기 얼마 넣어야 돼? 1100 넣어야 된다고. 요게 헷갈릴 수 있다고. 이해 갑니까? 왜 1100입니까? 라고 한다면 금방 보여드렸던 액션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면 여기 있는 200이 원래는 여기 있었어요. 4900 안에 있어서 플러스 항목이었는데 여기 있는 플러스가 1로 들어가게 되는 형식을 띠게 되는 거죠. 여기 있던 것이 여기로 옮겼기 때문에 소득금액에는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아무 문제 안 생기고 그냥 얘가 1100이고 소득금액이 얼마다? 2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지금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의 문제에서는 그런 말을 제시 안 했는데 아마 답지에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당해 기부금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지우어라 라는 말이 나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지우겠습니다. 삭제하면 됩니다. 그럼 끝났어요. 이 페이지는. 근데 처음부터 제가 왜 삭제를 안 하고 적었다가 삭제했냐면 여기는 지워버리니까 100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200 넣는 걸 혹시 헷갈려 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내가 세무조정한 값 200만원어치는 여기 세무조정한 값 200만원어치는 여기 입금산입에 넣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제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자, 끝났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 기부금 조정 한번 눌러볼까요? 기부금 조정. 자, 기부금 조정을 누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액션은 없습니다. 이제 내용만 조금 이해하는 목적상 가볼게요. 지금 여기가 이제 소득금액계 21 플러스가 이제 여기 들어와 있죠. 여기에 2월 결손금 넣는 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2월 결손금을 100만원 넣으면 100만원만큼이 빠져요. 빠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빠졌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요거의 50%가 얼마냐면 얘입니다. 자, 화면을 좀 키워서 볼게요. 자, 이 돈이 얼마냐면 기준소득 금액에 그다음 여기 2월 결손금이 있다라면 그거 뺀 나머지가 이제 우리 기부금 한도 대상이 돼요. 거기에 지금 현재 0이니까 여기에 50%가 얘라고요. 이해가죠? 그림으로 그리면 1억 1천만 원이죠. 자, 1억 1천만 원어치의 한도가 있는데 법정 기부금 얼마나 썼죠? 이만큼 썼죠. 2,700만 원 맞죠? 그러니까 한도에 미치지 못하니까 전부 다 경비 처리가 되는 거지. 됐죠? 그랬다가 또 이 돈에서 법정 기부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대충 이렇게 다 보니까 한 2억 정도 나오죠? 맞죠? 그 2억 정도의 이제 10%가 한도가 지정 기부금의 한도가 여기 나오는 거죠. 맞죠? 지정 기부금이 2천만 원인데 제가 2천만 원이 아니라 어디야? 1,940만 원이네요. 맞죠? 1,940 정확히 2억이 아니에요. 요렇게 빼면 1억 9천 얼마 되는 거죠. 맞죠? 1억 9천 얼마인데 1억 9천 얼마인데 1억 9천 얼마의 10%가 1,940만 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지정 기부금 얼마 썼어요? 한도 초과됐죠? 한도 초과되어서 여기 한도 초과액이 60만 원 발생됐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따로 세무조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보세요. 우리가 따로 안 해요. 따로 안 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법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가보면 여기에 보면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라고 있죠. 여기에 돈이 60만 원이 들어가면서 플러스 항목으로 바뀌어요. 조회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6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되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나 또 뭐 대선 충당금 같은 경우에 한도 초과가 되면 F3 눌러서 우리가 세무 조정하는데 얘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을 그리면 법정 기부금은 이런 데서 이만큼만 법정 기부금 썼기 때문에 이만큼 더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요. 지정 기부금은 이만큼 한도인데 지금 현재 오버해서 썼죠. 맞죠? 자, 오버해서 쓰는 바람에 이만큼 무엇이 발생됐냐면 한도 초과가 발생됐죠. 그래서 법정 기부금에 2월이 있다라면 이만큼 더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다음 문제에 나올 거예요. 2월에 관련된 것이 더 경비 처리할 수 있다라면 여기에 자동 반영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기부금인데 그 2월 되는 부분은 하단에 2월의 명세라고 있어요. 여기에 적으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해석을 크게 하지 않아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결론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런데요. 2020년도부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옛날 책에는 여기에 대해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해석과 고민을 해서 여기에 뭐 작성한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고민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더 쉬워졌어요, 문제가. 법이 바뀌면서. 일단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712페이지 이제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시오. 자, 일단 여기부터 뭐 차근차근히 나와볼게요. 동창회 기부금은 뭐죠? 여기 적을까? 그렇죠. 비지정. 성공불산이 기타 사유출. 얘는 법정 기부금. 불의떡기는 지정 기부금. 수재 및 구호금품은 법정 기부금. 근데 어음 기부금이 안 나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제 나오죠. 수재 및 구호금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100만 원이? 얘는 어음 기부금입니다. 아시겠죠? 성금불산이 뭐 시키면 되지? 요거 시키면 됩니다. 결제일은 다음 연도 1월 29일이다. 됐고. 기부금 조정, 요거 있죠, 요 글자. 자, 요 글자를 잘 보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이 글자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단기순위 요거 됐죠? 지금 문제 패턴 똑같아요. 입금선이 보셨죠? 얘를 뭐로 바꿔야 돼? 예, 1800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만약에 조정 후다. 안 해도 돼. 그냥 그대로 입력하면 돼. 이해가죠? 조정됐으니까. 조정 전이기 때문에 얘는 1800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게 핵심인 거죠. 알겠습니까? 한번 입력 해볼게요. 자, 요거는
여기 상단에 보이는 여기 블록이 있죠? 얘를 클릭해서 yes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yes 하시고, 동창회 기부금은 여기 클릭하시고, 그 밖에 기부금 바꾸시고, 국방원금은 클릭하시고, 법정 기부금 바꾸시고, 자, 수재민 구호금품은, 여기, 자, 수재민 구호금품은, 지금 어떻게 돼 있지? 100만 원만 빠지는 거죠. 맞죠? 얘를 얼마로 바꿔줘야 돼? 900으로 바꿔주시고, 한번 적었다가 지울게요. 아시겠죠? 자, 4번으로 선택해 주시고, 12월 26일, 어음 기부금 잡아주시고, 100.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일단 세무조정 하기 전에 얘부터 하십시다. 얘부터. 자, 얘를 할 건데요. 지금, 여기 수정 누르시고, 여기는 얼마? 104 플러스 엔터. 하셨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요 숫자 보입니까? 얘를 여기 추가시켜야 된다고. 이해가죠? 그래서 넣었다가 뺄 거예요. 300이니까 얘는 지금 1500이잖아요. 그 얘를 얼마로 더 하면 되지? 1800. 이해합니까? 송금산에 얼마? 800. 이러면 다 자동 계산 됐고요. 다른 거 뭐 누를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여기에서 F3 누르시고, 얘를 쫙 잡아서, 동창회 기부금 여기 있죠? 동창회 기부금은, 기타 기부금, 200, 따다당. 여기다 쭉 내리셔가지고, 어음이라고 쓰시고, 어음 기부금 100, 따다닥.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있는 어음 기부금을 선택한 상황에서 F5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기부금 조정은 그냥 한번 클릭하고 말죠. 중요한 거 없으니까. 대충 봤더니 한도 초과액이 이렇게 발생되었다는 게 눈에 보인다, 그죠? 보통 법정 기부금은 100%기, 50%이기 때문에 한도 초과되는 경우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7,275만 원이 한도인데 900만 원밖에 안 했으니까,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문제 좀 별거 아닌 것 같지 보이지 않습니까? 할만하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721페이지,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21페이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 보이시죠? 단기분이 아닌 경우에 기부금은 명세서에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 이 말이 다른 말은 어음 기부금 지워라 그 말이고요. 요즘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나와요. 어음 기부금 지워라 라는 말로 나옵니다. 국군 장병 위부는 뭐죠? 법. 임금 경로당은요? 엥? 비지정입니다. 비지정. 기타 기부금입니다. 기타 기부금. 경로당은 기부가 아닙니다. 자, 법정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법이라고 이야기 이미 했죠? 법이고 종교단체에는 무슨 기부금이다? 어음. 자, 여기 글자 보이시죠? 전. 그럼 얘를 얼마로 바꿔야 돼? 플러스. 오케이. 아주 좋은 플러스 4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것을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자, 2월 결성금에 2월 결성금 글자 보이시죠? 요거 뒤집으면 뭐가 되죠? 2010년도 이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니구나. 10년간 가니까 2011년도 이후 입력하면 되죠. 맞잖아요. 2011년도 이후 입력하면 되죠. 근데 현재 문제는 2020년도 기준이잖아요. 10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하다고. 2월 결성금이 10년간 2월 결성 가능하다고. 이해가죠? 그러니까 입력 2020년 기준으로는 2010년 이후 거 입력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시험이 20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도 이후 거 입력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2019년도에 발생한 2월 결성금과 2019년도에 발생한 2월 결성금을 입력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 지정 기부금은 몇 년도 이후 입력하라 그랬어요? 2016년도 이후 입력하면 된다 그랬죠, 맞죠?
맞죠, 맞죠? 내가 16이라고 했죠. 2016. 기억나죠? 혹시 기억 안 날까 싶어서. 제목 보면 바로 나오죠. 여기 나오네. 지법 16. 무협소설에 나오는 글 같지 않습니까? 지법 16. 재미없습니다. 예. 없는 셈 치고. 자,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은, 이거 아니죠? 불러오기 한번 하고, 그 다음, 얘를 뭐로 바꾼다? 법. 얘는 얘는 사회복지 법인기부금 아니야? 법 아니야? 보유 이게 좀 애매한데요. 그냥 법정이라 했으니까 그냥 법정으로 가죠. 이런 거는 저도 좀 애매해요. 저도 애매한데 답은 아마 법정이라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을 거고, 고유 목적 사업은 법정이 또 있고 지정도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얘는 뭐로 바꾼다? 오케이, 키 이렇게 바꾸시고, 그다음 이제 아랫부분에 이제 수정 누르시고, 맞죠? 수정 누르시고, 여기는 180 플러스 엔터. 여기는 6,400만 원에서 이 금액 더하면 돼요. 아시겠죠? 맞지요? 네. 400만 원 맞죠? 그래서 400만 원, 뭐 당연히 암산이 되는데, 자, 6,800만 원, 현금 얼마? 800만 원. 자, 이렇게 잡아주고 F3 누르시고 갖다 대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갖다 대놓고 기타 기부금 100, 어음 기부금 또 갖다 대놓고 이렇게 화면에 갖다 대놓고 여기 얼마? 1,100. 유보 기타 사유출 하고 얘를 F5 삭제. 삭제하면 이제 이 숫자가 날아가니까 혹시 여러분들 F3 했을 때 헷갈릴 수가 있을까 싶어서 해라고 했고, 여기는 이제 얼마 넣으면 된다? 500. 맞죠? 자, 그 다음 하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를 조금 한번 해석 한번 해보면, 여기만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2억 5,500에서 이제 마이너스 500을 하게 되면, 파란색이라는 사람 뭐시죠? 자, 500이니까 하면 이제 2억 5천이 남죠. 자, 2억 5천의 50%는 얼마냐면 1억 2,500이에요. 맞죠? 그래서 1억 2,500에서 법정 기부금은 1,500밖에 없으니까 모든 한도 내에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한도 통과 이 말이고, 그 다음 2억 5,500에서 이걸 다 빼는 거죠. 여기서 빼기, 얘도 빼기 이렇게 하면 이 돈이 2억 3,500 뭐 이렇게 나오죠. 2억 3,500의 10%는 여기입니다. 2,350.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2,350의 공간이 남았는데 현재 문제에서 2018년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800이 있다네요. 뭐 아직 내가 공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지정기부금 하나도 안 썼네요. 맞죠? 그리고 공간 안에 800이 충분히 다 들어가죠. 충분히 들어가든 충분히 안 들어가든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계산해줘요. 이해가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 보시면 2018년 입력하셔야 돼요. 2018년. 그 다음 여기 몇 번? 법정이에요, 지정이에요? 2번. 여기 얼마? 800. 이렇게. 공개 가능 여기 나오죠, 맞죠? 800. 여기에 800. 여기 800. 이렇게. 여기네요, 여기. 2월 잔액중 송금 잔액. 여기에 보시고 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끝. 누가 하나 더 추가하네요. 저장 버튼 누르시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메인 화면에 가셔가지고 법인 조정 2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가보면 불러오기 한번 해보시면 800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한도초가 2월 4,200이 800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까 2월 교선금 왜 안 들어와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원래는 2월 교선금을 어디에 입력하는 거냐면 여기 잠보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보면 제일 오른쪽에 2월 교선금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원래 입력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여기 예를 들어서 500이라고 이렇게 넣으면 여기 500을 넣어줘야 되겠네. 자, 이렇게 넣으면 이제 넣었다고 가정할게. 아직 우리 배우는 파트가 아니라서 자 넣으면 여기에
불러오기를 하면, 되려면, 이렇게 500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 거기에 500 넣는다고 불러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넣어야 500이 불러지는 거니까, 지금은 요거 고민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또 가볼게요. 자, 844페이지. 844페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를 제가 바로 입력 한번 해볼게요. 문제 유형이 똑같죠? 여기 불러오기 하겠습니다. 자, 불러오기. 이재민 구호 부분. 불의의 토끼는 그대로. 얘는 그 밖에. 얘는 어음기부금. 맞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가서 수정 누르시고, 쪽쪽쪽. 여기도 세무조정 전이라 돼 있다. 맞죠? 결산서상 단기순이익 150 플러스 엔터. 맞습니까? 자, 그래서 입금산입은 3천만 원에, 자, 3천만 원에 여기 400을 더해야 되죠? 여기 400을 더한 3,400만 원.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송금산입은 700만 원. 맞죠? F3 누르시고, 여기에 딱 갖다 대고, 여기에 화면상 F3 누르시고, 여기에, 여기 이렇게 해서, 얘 아니잖아. 얘죠, 맞죠? 여기 기타 기부금, 땅, 100만원, 빠바방. 그 다음 한 칸 살짝 내리고, 여기 맞아요. 기부금 300 유보 발생 ESC 누르고 얘 잡고 F5 엔터. 맞습니까? 자, 그 다음 기부금 조정 오른쪽을 클릭하시고 2월 결손금 얼마? 2천이죠. 2천만 원. 맞습니까? 여기에 2010 이제 현재 우리 시험 기준으로 2011년도 이후인가 이거 확인하시고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면 마무리 끝. 아, 한 개 더 있네. 여기 하나 더 있네. 여기 밑에. 여기. 맞죠? 2016년도 2번 선택해 주시고 얘를 얼마? 아, 저 여기 보니까 한도액이 1,670만 원인데 지금 해당 연도 1,000만 원이잖아요. 670만 원어치 여유가 있죠? 잘 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제가 여기에 500만 원 넣으면 공제가는 500이니까 이거 500 다 넣으면 되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700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법이 바뀌었거든요. 700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뭐 봤냐면 지금 여기에 지금 1670만 원이 한도인데 맞죠? 1670만 원의 한도인데 지금 이번에 지정 기부금이 1000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670만 원 남았으니까 500만 원 다 넣으면 되지 뭐 하고 500만 원 다 넣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만약에 700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림상 그려볼게요. 얘가 지정 기부금 한도가 1670이죠. 맞죠? 근데 올해 기부금 얼마나 넣었어요, 여기서?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맞아요. 그러면 내가 공간이 670만 더 넣을 수가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700이면 얘를 700 먼저 쓰고 올해 지정 기부금이 까여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제가 700에 넣어볼게요. 여기에 700이라고 넣으면 자 700이라고 넣으면 자, 일단 지울게요. 여기에 700이라고 넣으면 공제 가능이 얼마예요? 700 다 넣으면 된다고. 이해가요? 그러면 올해 것이 30이 안 된다고. 전공 무슨 전 거를 먼저 써요.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올해 걸 먼저 쓰고 전 거를 쓰기 때문에 그때 답은 얘가 얼마였냐면 670만 원이 답이에요. 그게 계산하기 어려웠어요. 위에 거를 계속 쳐다보고 670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그냥 옛날 거 먼저 쓰고 올해 것이 뒤로 튕기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논리니까 이것도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그렇다 하고 일단 넘어가세요. 일단 넘어가고 다 하고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이제 905페이지 세팅. 자, 여기 905페이지. 근데 905페이지 내용이 뭐 딱히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때문이죠. 여기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죠. 이거, 여기. 2019년도 지출한 기부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9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 기부금이 한도 초과액이 1,000만 원 발생했다라는 요 내용 때문에 이 큰 그림을 지금 갖다 대놨네요. 맞죠? 요거고 그 다음 위에 뭐 중요한 내용 없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랫부분 요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 진입을 하고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한 상태에서 불러오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띄우고 내리고 그래서 불러오기를 하고 나면 이재민 고액금품은 뭐죠? 뭐 친절하잖아. 법정 기부금 해놨네. 맞죠? 불이의 덮개는 지정 기부금, 마을 이건 비지정이라 해놨네. 그 밖에 기부금, 기부금이 좀 없는 게 좀 찝찝하네요. 맞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여기에 가서 수정 누르고 여기는 250 플러스 엔터.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130 플러스 맞죠? 그 다음 여기에는 5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F3 누르시고 여기에 이 부분이죠. 자, 여기에 기타 기부금 맞죠? 여기에 기타 기부금 이렇게 잡아주시고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단에 여기 기부금 조정 얘를 누르고 여기는 아니고 맞죠? 화면 아래 여기 지금 3,550만 원인데 지금 현재 3,000만 원 이게 아마 문제 출제 의도가 지금 이런 거 같아요. 2019년도에 이제 지정 기부금 2번을 했고 이때 1,000만 원이 한도 초과가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죠. 야, 니 있잖아. 여기 550만 원만 적을 거야? 라는 거죠. 아니에요. 맞죠? 여기 얼마를 더 적으라고요? 1,000만 원 다 몽땅 때려 넣어라 이 말입니다. 1,000만 원 넣으면 1,000만 원 넣으면 결론적으로는 450이 안 되는 것은 올해 것에서 빠지는 거예요. 올해 것에서 450이 뒤로 날아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도 자체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얘가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좀 문제가 되겠죠. 맞죠? 맞죠? 공제 다 하지 못하겠죠. 그거는 여기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나온 적은 없지만, 그럴 때는 3천만 원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아니지, 3,550만 원만 돼야 되죠. 여기 나오죠? 이 부분만 금액을 넣는 게 맞아요. 이 부분만. 현재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이 현재 2월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화면상 그렇죠. 여기 지금 현재 여기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다 넣는 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빨간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32페이지. 마지막 문제죠. 932페이지입니다.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해라. 이런 이야기고. 세무조정사항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지금 보니까 모든 문제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의 문제만 나오고 있네요. 근데 이 전 책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반영된 후의 상태도 나왔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건드리면 되고. 일단 얘는 지금 어음기부금이죠. 유보 처리하면 되고. 나머지는 얘는 이제 지정기부금이고 얘는 법정기부금입니다. 사립학교의 장학금으로 어떤 사람에게 콕 찍어버리면 지정이 맞는데요. 그냥 사립학교의 장학금 자체는 법정기부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런 게 좀 헷갈리시면 좀 아쉽다. 어쩔 수 없이 틀리는 부분이고. 일단은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서 이제 불러오기 한번 해주시고, 불러오기 한번 하고, 그 다음, 왜 안 불러줘? 불러오기 한번 해주시고, 불러주시고, 얘는 법정기부금, 얘는 지정기부금, 근데 얘 바꿔야 되죠. 금액 좀, 화면 좀 돌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얼마로 바꾼다? 800. 여기 가서 한번 넣어주고, 4번 한번 넣어주고, 5월 2일 어음기부금. 쉬울 건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다, 맞죠? 그 다음 사립학교 장학금은 법정 기부금, 불이웃돕기는 지정 기부금. 자,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 수정 누르고, 화면에 이제 그 다음 화면에 갔더니, 여기 2억, 여기는 1000, 여기, 아이고, 1200, 맞죠? 요 금액 포함시켜줘야 되죠. 성금 산입은 1200. 그 다음 좀 화면을 F3 누르시고, 이렇게 여기 가서 어음 기부금 200 유보 이렇게 잡아주시고, 근데 하반에 하단하고 동일해요. 여기 200이랑 여기 200이랑 이제 여기 200이랑 이제 동일한 거죠. 동일하게 맞춰주시고, 지우고. 그다음 기부금 조정 가서 여기가 지금 문제예요. 2월 결손금은 2011년도 이후 입력합니다. 아시겠죠? 2011년도. 이 책은 2010년도 기준이라서 뭐 어쨌든 답은 똑같고요. 2,500. 됐지요. 그 다음 이 부분이에요. 여기를 왜 X지? 2016년도 이후 입력하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X 잡아주시고, 그 다음 이제 화면을 내리셔가지고, 여기 2018년도 거만 2번으로 해서 100만원 잡아주시고, 여기 봤더니 100만원 여기를 보시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 맞죠? 100만원 땅.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는 거죠. 기부금이 요즘 책에 좀 쉽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문제, 아이고, 이게 왜 이리, 여기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금 불산입된 기부금은 소득금액 합계표에 입력을 하고 F3에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수정하고 나서 화면에 원래는 이제 세로 블록을 클릭해서 접근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이제 강제로 넣었어요. 한도 초과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자동 반영되니까 우리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실무용이에요. 요거는 실무용이고 시험용은 아니다. 맞죠? 세로 블록 형식으로 띄우지 않습니다. 정기 한도 초과 기부금은 요것도 하단에 2016 2번 2016년 법정 기부금이면 1번 이렇게 진행하면 자동 반영됩니다. 옛날 책에는 자동 반영된다고 안 나와 있어요. 옛날 책에는 강제로 가서 입력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옛날에 문제를 푼다면 그 부분 좀 조심하시고, 기부금 입력할 때 18, 2월 잔액 중 송금 산입액에 주의하여라.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지금 몇 번이야? 15번이네요. 맞죠? 15번. 15로 바꿀게요. 여기. 에 주의하지 말고, 만큼만 입력. 이렇게 할게요. 2월 잔액 중 송금 산액 만큼만 입력. 띄어쓰기 안 해도 되나? 만큼만 입력. 만큼.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금액만큼만 여기에 넣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요 금액이 지금 15번이에요. 15번. 지금 번호가 15번. 이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팁. 이거 사실은 강조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불이웃돕기는 지정 기부금입니다. 헷갈리는 것이 이재민과 헷갈려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법정 기부금. 이런 문제가 안 났어요. 세금과 공과가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에 동창회 기부금은 이제 여기 이야기죠. 동창회비는 송금 불산입 시켜줘야 되죠. 맞죠? 송금 불산입 시켜줘야 하고, 그리고 뭐 해야 된다? 송금 불산 시켜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세금과 공과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라고 가정할게요. 세금, 회비, 이런 거죠. 협회비 이런 거는 세금과 공과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다면, 이제 과거에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삭제만 해라 이거죠. F3 누르시고 송금 불산이 잡으면 안 된다고요. 그냥 황당한 문제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에 뭐 XX 협회비라고 나오면 그냥 지워라. 없는 셈 쳐라. 왜냐하면 송금 산입되어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냥 지워줘야 되고, 동창회비는 송금 불산입이라고 시켜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네요. 기타 기부금은 이제 문제에 따라 삭제를 요구하면 삭제해줘야 되는데, 기타 기부금 중에서 이제 삭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어음 기부금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음 기부금을 삭제시키고 나머지는 지우지 않는 형식으로 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음 기부금은 그냥 삭제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요거는 좀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요거 좀 주의하시고, 지금 없으니까. 옛날 기출 문제 보면 나오겠죠? 아까 했던 이야기 중에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넣는 금액, 여기 넣는 금액요. 옛날 답은 다 오답이에요. all 다 오답이에요. 아시겠죠? 금액이 만약에 이렇게 같지 않다면 좀 오답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랑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맞네요. 그래서 기부금 입력을 하고 불러오기를 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온다. 나누어서 입력했다가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데이터가 일로 갈아탄 케이스예요. 여기 있는 데이터 이렇게 같은 케이스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케이스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뜻이고요. 기부금 조정에 2월 교선금 파트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래요. 여기 누가 깔끔하게 해놨네요. 자, 이렇게 15번입니다. 15번. 요 금액을 한도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짜잔. 요거 안 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찾아서 한번 보고 충격받지 마시고, 의제기부금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최근 문제 한번 봐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뿅.